자, 안녕하세요. 어색하죠? 우리 이미 다 했는데, 그죠? 온라인은 또 처음이니까. 자, 우리 5월 11일이죠, 오늘이. 예, 이제 5월, 이제 2차 준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강의 이름을 뭐로 지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예. 일단은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를 쭉 이어서 할 건데요. 좀 정리 개념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내용은 다 설명할 거예요. 근데 기본 강의 때 설명했던 좀 사례들이나 기본 강의 때 예를 들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다 하기에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잘 참고하시면서 이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책 한번 읽으신다 생각하실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들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책 피시고 이제 좀 지나가면서 갈게요. 자, 공부하신 분들 다 대부분이라고 하시고 기본 강의 처음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또 이제 질문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좀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자동차 보험 대인 실무 및 자기 신체 사고잖아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이슈되는 거 많죠. 지금 연예인 뭐 고속도로에 세워놨다가 그죠? 실제 사례에서 재밌는 거 많아요.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윤석열 TV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복면은 날아간 것 같고, 예. 윤석열 TV 해가지고 각 사례의 재밌는 얘기들을 각색해가지고 뭐 사랑과 전쟁을 찍듯 막 사고 막 이전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언급하면 꼭 누가 이거 보고 또 먼저 실행해요. 아씨 내가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다친 거가 뭐예요? 운전을 하다가 기본 강의 들으면 제가 설명했겠지만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다 그죠? 내가 다친 게 뭐예요? 자기 신체 사고나 무보험자, 피보험자가 다친 거. 자, 이제 이 피보험자 내용도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신체 사고보다 시험명, 우리 과목명에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대인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잖아요. 대인배상은 뭐예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누구를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뭐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의 이런 총망라한 이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넓으니까 우리 자동차로 한정 지어야 되니까 우리 자동차 과목이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누굴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 생겨나는 게 그 사람한테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쳤는데 어우 잘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을 물어줘야 돼. 다친 사람을 물어줘야 할 것. 그게 대인배상. 또 내가 다칠 수 있는 거. 자기 신체 사고. 요거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좀 세분화해서 자, 우리가 해야 할 건 담보 종목이 대인배상이에요. 대인배상 1. 이게 나눠지죠. 이제 대인배상 2로. 이건 뭐예요? 내가 쳐가지고 남이 다쳤을 때예요. 자, 근데 운전을 하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자, 기본 강의 때 내가 그림을 그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백화점을 때려 박아요. 백화점을 내가 때려 박는데 백화점도 깨질 수 있죠.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금은방이 다 망가지고. 이건 뭐냐면 물건에 해당되겠지. 그건 대물 피해 말고요. 그리고 또 내 차도 망가질 거 아니야. 내 차는 무슨 슈퍼카야? 내 차 다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차가 다친 건 다쳤다고 말하면 안 돼. 내 차가 망가진 건 대물이에요. 대물. 저 물어주고 대물. 내 차는 자차. 자기 차량. 근데 우리는 물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들 재물손사나 차량손사 아니잖아요. 사람 다치는 것만 물어주면 공부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남 다친 거. 지나가던 사람 다치게 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차 나가는데 난 안 다치지 않잖아요. 차가 다 폐차시켰는데 나 멀쩡해. 오히려 뭐 건강해졌어. 이런 거 없잖아요. 나 다칠 거 아니야. 내가 다친 거.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있어요. 자, 요 네 가지 담보 종목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담보 종목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대인이 제일 중요하지. 강의 들으셨네. 그죠? 설명했잖아요. 이거. 그죠? 자, 대인이 한 70% 나와요.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가 30% 나와요. 근데 이게 별개돼가지고 10문제 중에서 10문제 쪼개가지고 10개라 그러면 대인 7개 이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 다 플러스 돼서 나와요. 사례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이해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공부할 거고요. 자, 일단 제가 기본적인 이런 자동차 보험의 이런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 기본 강의 좀 참고 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좀 엑기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93쪽 피세요. 93쪽.
자, 일단 순서는 이제 이거 먼저 공부할 거예요. 대인 배상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대인 배상. 자, 이제 배상, 보상 이런 내용들 여기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책임 근제도 마찬가지니까. 자, 93쪽에 나와 있는 보상 책임 발생 요건 있죠? 이거 별표 한 20만 개 하시고 무조건 다 외워요. 혹시 기본 강의 지금 여기까지 안 들으신 분들도 일단 하세요, 지금. 자,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쪼개가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자, 보험회사는 혹시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제가 약관 여러분들 구하지 못하는 분들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히 협회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스캔을 싹 해가지고 올려놓은 파일을 제가 학원에 줬어요. 여러분들 약관 다운로드 해서 이렇게 보시라고. 아, 진짜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왜냐면 약관 막 이렇게 구하고 이런 거 어려워하잖아요. 자동차 보면 실제 약관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약관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 개정됐어요. 5월 1일자로. 뭐가 개정됐을까? 65세에 관련된 게 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줬어요. 하고 이거 아마 업로드 시킬 거예요. 근데 뭐 삼성화재에서 우리 보험 가입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 왜 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삼성화재 약관이라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삼성화재 가입하니까요. 그거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실 때 이거 해서 보시라고요. 제가 좀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 자동차 보험 약관에 뭐가 돼 있냐면, 자, 우리 결국은 우리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누가 더 짜릿하게 사고 나냐 뭐 이런 것 가리는 게 아니라 사고 난 거 어떻게 물어줄지, 어떻게 보상할지가 우리가 시험에 나와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에요. 시험 문제 혹시 기출문제 작년 거든 이 기존 문제를 보셨으면 보험사가 물어줘야 될 보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험사가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뭘 물어줘? 이 담보 종목 중에서 다친 얘를 얘 줄 거냐, 얘 줄 거냐, 얘 줄 거냐를 찾아서 니네가 뭐 줄 거냐라고 문제의 답을 찾으라는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때 보험회사가 그럼 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약관의 기준으로 주는데 약관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그 공부 계속 할 건데, 자, 일단 보험회사는 요 4가지의 담보 종목에 있어서 이 경우에 보상합니다라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약관에. 자, 그게 이 내용이에요. 93쪽에 있는 내용에 보면 대인배상 1, 2 구분해서 대인배상 1은 3조하고 5조. 3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런 경우 우리가 보상합니다. 결국 보험사는 뭘 하냐면 보상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배상하냐? 보험사가 배상할까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할게요. 보험사는 배상하지 않아요. 보험회사는 보상해요. 자, 물어준다, 손실을 보상한다고요. 자, 그게 3조하고 5조에 나와 있어요. 대인배상 1은 3조, 대인배상 2는 5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 위에 약관 규정 한번 보세요. 대인배상 1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듣게 될 자배법이에요. 대인배상 1은 자배법상의 책임을 담보하는데 자배법 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하고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외워요. 뭐 없어, 외워.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외우라 그래도 안 외워도 돼요. 왜? 외워질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할 거니까. 자, 그 다음 대인배상 2에서는, 자, 대인배상 1과 1, 2를 제가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인배상 2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소유 사용 관리, 좀 차이가 있어요. 대인배상 1하고.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 차이가 생기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외워야 될 거,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묶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대인배상의 보상 책임 발생. 자, 요건.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자, 이런 기본 앞에 부분들 다 빼고 지금 이거부터 외워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왔잖아요. 그죠? 지금 경험 삼아 오신 분들은 아침 이 시간에 올 일이 없다고. 여자분들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입술도 발라야 되는데 아침 일찍 토요일날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고 있겠냐고. 자, 합격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냥 외워요. 외우라는 건. 자, 이건 그냥 외우세요.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인데, 자, 대인배상 1과 2가 약간 구분됐죠. 좀 여기서 보셨듯. 자, 적용되는 법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사고의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건은 얘네 둘 다 피보험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피보험자, 지금 우리 뭐예요? 대인배상이잖아요. 대인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자, 우리 1차 다 합격하셨으니까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피보험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보험에 붙여진,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에 붙여진 사람이죠. 죽을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죽어야 돈 받잖아요. 생명보험,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지.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배상책임보험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대인배상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다치는 거예요? 가해자가 있을 거야.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쳤을 때 다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냐면 얘는 물어줄 사람이에요. 물어줄 사람. 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물어줄 사람이에요. 물어줄 사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죠? 자, 물어줄 사람인데 그 물어줄 사람이 자동차 보험은 일정하게 뭐 피보험자까지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의 종류가 여러 명이 있어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보험에 내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의 피보험자, 자동차 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여러 명이에요. 김용 피보험자, 이제 공부하겠지만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까지 범위를 넓혀놓고 있어요. 왜? 그거는 자동차의 운전의 행위가 좀 다양해요. 내가 차를 내 차 주고 좀 운전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전에 일단 피보험자에 해당되어야 보험회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피보험자는 누구냐? 이때 가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대인배상 1하고 2가 나뉘어지는 게 여기에요. 피보험자는 똑같아요. 피보험자가 해당돼야 되고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대인배상 1은 운행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운행으로 사고가 나야 돼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배상 2는 소유, 사용, 관리라고 대인배상 2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93쪽 위에 봐봐요. 대인배상 1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배상 2는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예요. 이거 두 개가 다르냐? 거의 똑같아요. 소유, 사용, 관리와 운행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안 나와. 때려 죽여도. 이거 거의 똑같은 개념.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타인이 다쳐야 돼요. 이건 똑같아. 자, 타인이 다쳐야 되는데, 이 타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때 가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요거. 자, 대인 배상은, 자, 이제 배상과 보상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배상하고 보상은 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자, 쉽게 배상 책임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물어줄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보셨죠? 무슨 개발되면 토지 보상해 준다 그러죠? 토지 배상해 준다 그래요? 배상은 뭐냐면 내가 물어줄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상은 뭐냐면 적법한 행위에 대한 뭐 손실을 보상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이 대인배상에서 물어주는 책임을 배상 책임 발생 요건이라고 하지 않죠.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 보험사가 뭔 잘못이냐? 돈 주고 돈 받아준 것밖에 없는데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어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보상이라 그래요. 그죠? 토지 보상이라고 그러고 대신 누가 나 때리거나 잘못했을 때 내가 얘한테 손해 보상 책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책임이에요? 손해 배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약간 좀 이해 가요?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물어줘야 될 부분들은 같아요. 어쨌건 손실을 보장하고 손해를 물어주는 건 맞는데 배상은 뭐라고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들을 물어주는 거고요. 보상은 적법한 행위인데 물어주는 거예요. 보험사가 물어주는 게 다 뭐예요?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상 책임. 이해 가시죠? 보험회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가지고 물어주지 않잖아요. 대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보험회사가 현저하게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막 직원이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랬다고요. 이때는 배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보험사가 물어주는 건 다 뭐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 차이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 자,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인데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게 뭐예요? 대인 배상이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대인 배상, 내가 남을 다치게 해서 물어줘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보험사가 물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대인 배상의 기본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채야죠.
그럼 보험사가 물어줘야 되는데 뭘 물어줄까요? 이 피보험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 배상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자동차 사고로 비교하면 누구를 갖다 때려 박았다고요. 자, 그럼 자배법상 책임이 생겨나고 민법상 책임이 혹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책임을 누가 물어줘야 돼요? 원래는 이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물어준다고요? 보험사가 물어준다고요. 보상해준다고요. 자, 기본 강의 한 번 다 듣고 하셨다는데 표정들은 다 처음 듣는 표정들입니다. 네. 네, 좀 아니에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그러면 여기서 져야 될 문제들은 뭐가 생겨나냐면 이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상의 책임, 이거 귀가 떨어지게 들을 거예요. 자배법상 책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운행자 책임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이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자배법상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담보해줘요. 자, 그럼 피보험자가 자배법상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번째 요건은. 자, 대인배상2는 법률상 책임인데 이 법률상에는 자배법도 들어가고요. 민법도 들어가요. 자, 대인배상2는 민법상 책임, 자배법상 책임을 다 담보하고 자배법상은 대인배상1은 자배법상의 책임만을 담보해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죠? 자, 이거 피통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냥 외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대인배상 1에서는 5조, 대인배상 7에서는 7조, 뭔 규정을 두고 있냐면, 자, 이러한 사고가 생겨나도 일정하게 보험사가 나 이거는 못 줘 하고 하는 면책사유를 두고 있어요. 자, 면책사유의 존재가 없어야 돼요. 면책사유가 없어야지. 면책사유가 있다라는 건, 자, 계약법 공부했지만 면책사유가 뭐예요? 보험사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나 이거 안 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고의. 여기서도 고의 면책으로 하고 있어요. 차 사고 나가지고 때려 박았어요. 때려 박았는데 그게 고의면 안 주겠다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요 요건을 쫙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공부할 거냐면 이거 공부할 거예요. 왜 이걸 먼저 공부할까요? 기본 강의 시간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왜 이걸 공부하냐면 이 배상 책임이 생겨나야 보험사가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은 대인 배상은 남을 내가 다치게 해가지고 원래 내가 물어줘야 돼요.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다친 게 10억인데 내 돈이 10억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 보험 드는 거잖아요. 우리 자동차 보험 운전하시는 분들 다 들죠? 자동차 보험 운전하는데 대포차 끌고 다니시는 분 다 없잖아요. 다 보험 가입한다고요. 왜? 물어줘야 되니까. 그거를 내가 물어줘야 될 거를 보험사가 물어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원리는 뭐냐면 원래 손해배상은요. 이제부터 이제 법리를 끌어와야 되니까 가해자가 있고요. 피해자가 있고. 자, 자동차 사고에서 보여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얘를 쳐요. 피해자를. 실수든 일부러든 어쨌든 실수라고 칩시다. 과실로 얘를 쳐요. 자, 그럼 원래 이 보험적 내용을 빼고요. 얘 가해자는 얘한테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얘 물어줘야 돼요. 얘 물어줘야 되는데 얘가 물어주면 얘가 손해액이 1억이 났어요. 1억 나 1억 달라. 1억이 얼마인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얘가 1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거 손해가 실제로 1억이 났어요. 그럼 원래 원칙은 얘가 얘한테 돈 달라 그러고 얘는 얘한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주고 만약 얘가 보험을 가입했다면 얘는 뭐가 될까요? 피보험자가 되겠죠. 내가 사고 난 거 물어줘야 될 피보험자가 되면 얘는 보험회사한테 이렇게 물어주고 보험사 너 나 돈 좀 줘라. 얘한테 내가 1억을 줬거든? 그러니까 이 1억을 나한테 다시 줘. 이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실무에서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돼요? 얘가 얘한테 줘요. 이거 이해가요, 이제? 피보험자가 이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얘가 얘한테 물어주는 거. 자, 얘가 얘한테 지는 책임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두 개 있어요. 민법, 자배법. 요거 두 개를 공부할 건데 일단 민법부터. 자, 민법과 자배법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 민법을 이해해야 자배법이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이 민법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근제에도 같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요.
이해 가시죠? 너무 막 스킵해서 가니까 이해 안 갈까봐 걱정돼요. 예. 지금 목이 말라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약간 지금 촬영할 때도 보이나? 땀 흘리는 거 보여요? 지금 되게 열광을 피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외우라 그랬어요, 무조건. 이거 외우면 나중에 제가 이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돼요. 이거 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럼 민법과 자배법을 공부하기 앞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왜 이렇게 자동차 바로 하면 되지 이 법리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냐. 법리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법리를 기준으로 책임관계를 따져나갔잖아요. 지금 이 보험회사가 돈 물어주는 것도 야 그냥 내가 다쳤으니까 물어줄게. 그럼 뭐예요 그냥. 이 자기신체사고는 이런 법리가 안 들어가요. 자,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다치면 내 보험 가입된 한도내 기준으로 보상해주고 만다고요. 법리가 없어요. 피보험자면 주는 거예요. 우리 장기보험 같이 마찬가지예요. 보험 내가 가입한 거예요. 자, 근데 배상책임보험은 뭐냐면 내 책임이 생겨나야지 보험사가 뭘 물어준다고요. 그럼 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이 법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과 자배법을 공부할 건데 자배법과 민법 중에 뭐가 시험에 나올까요? 뭐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네, 멍 때리지 마시고. 네. 뭐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자배법이 많이 나올까? 자배법이 많이 나오죠. 작년에도 자배법 약수문제 나왔으니까. 두 개 다 나와요. 사례에서도 작년 사례인가? 재작년 사례, 2년 정도 그렇게 나왔죠. 민법상 책임과 자배법상 책임을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아예 구분을 해주고요. 지금 이 사례에서 민법상의 책임이 생겨나는 애는 누구? 민법, 그래서 어느 기준에 민법이 적용되는지, 자배법상의 책임은 생겨나는지를 구분해서 쓰라고 나온다고요. 자, 그럼 이게 두 개를 다 알아야죠. 자, 근데 침 안 튀기고 있죠, 아직까지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민법은 딱 외울 거 4개밖에 없어요. 4개 조항. 책임근제는 많아요. 자동차는 4개밖에 없어요. 4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 여기서 민법. 750조. 기본이 되죠. 756조. 757조. 760조.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민법 이거 다예요. 요거만 이해하면 돼. 그 중에서도 요거. 가장 기본이는 일반 불법행위법만 이해해도 자동차 보험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민법이 중요하냐면, 민법에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민법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법, 모든 이걸 적용받아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무수히 다양한 사례들, 지금 특히 자동차는 이 민법을 적용하기엔 조금 애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배법이 생겨났어요. 뭐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생겨났어요. 특별법으로. 특별법으로 자배법이 생겼고, 민법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충된다고요. 자, 왜? 이 자배법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민법상의 책임들을 우리가 볼 건데, 이거 많이 공부했죠? 안 했나? 처음이죠, 2차. 근제도 아직 안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설명을 해줘야지. 민법 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예요. 이게 뭐냐면, 고의 또는, 이제 메모, 아직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다시. 자, 이제 앞으로 넘어오세요. 사실 20강 넘은 것들을 12강에 하려니까 마음은 급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눈빛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저 새끼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좀 염려스럽긴 해요. 자, 750조. 일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타인에게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제외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돌을 일부러 던졌어요. 저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분필 부셔가지고 일부러 던졌다고요. 눈에 박혔어 이렇게. 그럴 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고의로. 자, 이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생겨났잖아요. 그 손해가 생겨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법리 외울 게 있어요? 자, 외워야 될 건 뭐냐면 발생되는 요건만 외우면 돼요. 여기 이거는 특별법의 개념의 추상적 이런 책에 나와 있죠? 그냥 그거 읽고요. 지금 그거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고의 또는 과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의식 중에 약간 정신이 가끔 미쳐요. 저 시계상으로 보면 20분 지나면 막 윤석열이 미친다. 근데 그거 확인해 보니까 심실 상실 상태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와 과실, 이 고의와 과실을 설명할 거고. 자, 두 번째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7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던지고 3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일정하게 물어줄 심신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 아까 위법 반응이라고 그랬죠. 위법성. 네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제가 던진 분필로 눈에 꽂혀가지고 눈이 망가져야 된다고요. 눈이 더 좋아져가지고 막 시력이 4.0 되고 이러면은 손해가 아니죠. 더 좋아진 건데.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생겨나야 요 민법 750조에 대한 책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어주는 거.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자, 이건 진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요 요건 4개 자체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을 약술하시오. 시험에 나올까요? 때려 죽여도 안 나와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해해야 돼요. 자, 고의 과실이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 책임근제 할 때도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이해해 두세요. 자,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아니까 입으로 좀 뻥뻥뻥 해주면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있네. 나 대답해야 될 사람이. 자, 고의가 뭐예요? 고의의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식 요소와 이게 의식 요소, 인식 요소, 알고 있는 인식 요소와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의욕 요소가 같이 있는 걸 말해요. 좀 있어 보이죠? 뭐야, 고의? 내 마음대로 그냥 갖다 깐 거지. 이게 고의지 뭐. 이걸 좀 표현하려면 그 고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깠을 때 얘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릴 때 내가 이거 때렸을 때 얘가 다치지 않겠지? 아, 모르나? 혹시 해볼까? 이게 아니고 고의는 인식, 알고 있는 요소와 행위의 의욕 요소가 같이 존재하는 걸 말해요. 즉, 다칠 걸 아는데 가서 박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로 비교하면 내가 차 몰고 가다가 얘가 다칠 걸 알아. 근데도 그냥 밀고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의에 대해서 쓰라고 나올까요? 안 나오지. 사례에서 의욕 요소, 인식 요소 이런 것 볼 필요 없이 보면 고의로 보여요. 문제에서 고의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고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욕 요소와 의욕, 인식 요소가 공존해요. 알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약간 과실은 조금 다르죠. 과실은 뭐예요? 내가 졸음운전했다고요. 내가 졸음운전했고요. 내가 잠깐 요즘에 핸드폰 많이 보죠. 핸드폰 보다가 뭐 차를 조작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갖다 박았다고요. 대부분이 사고는 과실로 생겨나죠. 자, 이 과실은 뭐냐면 부주의예요, 부주의. 내가 조금만 관심 갖고 있었으면 집중 잘하고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거가 아닌 내 부주의가 있었던 걸 과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책임 발생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고의하고 과실이 있어야 물어주잖아요. 물어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요. 요거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고의는 더 많이 물어주고 과실은 좀 덜 물어줘요? 똑같이 다쳐도? 아니에요? 어때요? 고의하고 과실의 구별이 차이가 있냐고, 여기에서. 고의로 하면 더 물어줘야 되고 과실은 덜 물어줘야 되냐고. 아니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건이니까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걔 다치게 하면 내가 물어준다고요. 이해 가세요? 뭐에서는? 민법 750조에서는. 민법 750조의 기준에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물어줘요. 자, 근데 이거 제가 기본 강의 씨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고의하고 과실을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왜? 물어주니까. 물어줘야 돼요. 고의로 하든 과실로 하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에 가면 과실은 물어주겠지만 고의는 뭐에 걸리냐면 여기에 걸리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이때 가서 공부할게요. 어쨌건 책임 요건 자체는 고의하고 과실은 기본 필수 요건이에요. 이게 있어야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능력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정하게 물어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리 판단 능력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보통 불법행위에서의 책임은 내용상으로 물어줘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 능력이.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들이 7살인데 7살이 물어줄 능력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때 뭐가 되냐면 이제 보호자인 나한테 책임이 물어질 수는 있겠죠.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 개 자체
그 가해 행위를 한 개 자체에는 책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자, 이건 뭐냐면 위법한 행위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건상. 위법 행위를 했는데 위법하지만 잘못됐지만 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긴급 피난 뭐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밑으로 뛰어내려야 돼.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보니까 밑에 막 200년 묵은 막 된장 항아리들이 막 있다고요. 그 뛰어내려 떨어지면 그 앞에 그 집에 다 물어줘야 돼. 내가 알아. 아이씨, 이거 내가 뛰어내리면 이거 다 깨지는데, 이거? 근데 그래도 한다고요. 왜? 긴급 피난. 그런 거예요. 정당방위.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는데 그거 죽었다고요. 예를 들면. 혹시 막 영화 베테랑 뭐 이런 거 봤어요? 황정민이 막 유아인한테 막 엄청 두들겨 맞은 다음에, 정당방위 이러고 막 때려요. 그러니까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 위법한 행위가 조각된다고요. 어쨌건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적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들이 아니에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들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손해 발생은 뭐예요? 사고로 인해서 다쳐야 된다고. 다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손해 발생은 여기서 좀 말할 게 많죠. 이 특별 손해하고 통상 손해가 있어요. 자, 물어주는 건 이 통상 손해만을 물어줘요. 이건 뭐냐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사람 눈이 실명이 됐다. 이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사람 눈이 멀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다리 부러진 것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통상적인 손해예요. 자, 특별 손해를 물어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자,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이거 항상 설명하는데, 자, 내가 A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가 있는데 둘 다 경쟁업체예요. 삼성전자고 있는 하이닉스야. 근데 어디 반도체 어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다고 뭐 거기서 들어오진 않겠죠? 자, 뭐 여기 바이오가 있어요. 바이오가. 얘 아니면 얘 선택하려고 그래. 근데 얘 선택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오케이 했는데, 너 얘랑 했어? 열받네요. 얘 때려 막아버려요. 그럼 얘가 다쳤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의 고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B에 고의가실이 있었죠? 얘 고의가실이 있었으니까 얘한테 물어줘야 되죠? 자, 근데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 손해가 알고 봤더니 한 1,000억 돼요, 1,000억. 그다 물어줘야 되냐고. 알고 있었을 경우에만 물어주는 거예요. 그 손해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했듯 얘가 다친 거 손해는 한 2억인데 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손해는 한 1,000억 돼요. 원래 물어줘야 되는 건 알고 있었던 거, 인과관계에 있는 그 손해만을 물어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얘의 손해, 특별한 손해들 또한 얘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때만 그걸 물어주는 거예요. 자, 이 내용 몰라도 돼요. 나 좀 헷갈려 하니까. 기본 강의 내용 설명하고 있는데 몰라도 돼요. 지금 시험에 안 나와요. 자, 특별손해하고 통상손해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고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통상손해, 특별손해에 대해서 시험에 한 20년 전에 나왔어요. 네, 20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개념은 이해하고 계세요. 뭐냐면 원래 물어줘야 되는 건 통상적인 손해를 물어주는데 얘로 인해서 간접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계약으로 인해서 성사된 뭐 1,000억의 손해가 생겼다. 이런 것들은 이 가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는 그거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생겨나면 뭔 책임이 생겨난다고요? 민법 750조에 대한 책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민법 750조에 대한 책임이 생겨난다는 건 이제 얘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걸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동차 사고로 말하면 얘 사고를 냈으니까 민법상 책임에 의해서 물어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입증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입증 책임 들어보셨어요? 계약법 시간에 입증 나오나? 나오죠. 이게 맞냐 틀리냐를 입증해 줘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된다고요. 증명. 자, 근데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고의 또는 과실 이런 내용들을 누가 입증을 하냐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다친 놈이 입증해야 된다고. 제가 하나 때렸는데 저기서 지금 9시 45분 27초에 왼손 주먹이 나와서 근 하나 피했는데 37초에 나한테 들어오는 오른쪽 주먹을 못 피했어. 이렇게 입증해야 된다고요. 누가? 피해자가. 자, 그러니까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배법을 끌어가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이 민법은 누구한테 있냐면 피해자한테 있어요. 피해자한테. 자, 사용자 책임 다 마찬가지예요. 민법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어요. 피해자한테. 자, 책임 능력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입증 책임이.
책임 능력은 뭐냐면, 나 책임 없어. 나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 나 뭐 심신상실 상태였어, 그때 당시. 자, 요즘 막 흉악범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이 책임 능력 없었음을 걔네가 입증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거 언급해도 돼. 조두순 이런 애들. 나 그때 나 맛이 갔었어.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 누가 피해자가 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해? 지가 말한다고. 이 가해자가 이 책임 능력이 없음을, 난 책임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능력은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나 이때 책임 능력 없었어. 라고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막 우울증약 먹었다, 뭐 정신과 병력 내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피해자가 제 정신과 병력 찾아서 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지가 낸다고, 지가. 왜? 나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야 이 책임이, 이 전체 요건에서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언급 잘 안 나와요. 자,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피해자. 자, 그럼 피해자가 손해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더 깊이 가볼까요? 자백법에 공부하겠지만, 피해자가 죽으면, 무덤 파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식물인간이 됐으면, 물어볼 거냐고. 뭐에서? 자동차 사고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이제 이따 공부할 거예요. 자, 이 책임에 대한, 이렇게 힌트를 굉장히 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이 감을 잡으셔야지. 지금 막 고개가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해하셨던 분들은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짝 썰을 풀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네. 뭐 이런 느낌. 사실 공부는 감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가 시험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누가 다쳤다. 이러한 사고로. 여기서 A의 민법상의 책임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자배법상의 책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책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민법에 대해서 논하라고 나오면 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고의로 박았다, 내가 뭐 과실로 박았다라고 하면 민법상의 책임, 자배법상의 책임이 분리돼서 써야 된다면 민법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임 능력 이런 것보다 요게 더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사례에서 알고 봤더니 심신 능력이 없었다. 뭐 손해 발생 사실이 없었다. 이런 걸로 언급되진 않을 거예요. 요거만 가지고 언급될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756조 이건 뭐냐면 750조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이 사용자 책임. 이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사용자 책임은 뭐냐면 내가 피용자를 두고 있어요. 내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 내 직원이 내 사무집행, 우리 회사 내 사무집행에 관해서 일을 하다가 요 일반 불법 행위로 남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 남을 다치게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게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는 보통 마차로 보통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일단 내 직원을 통해서 앞에 내 직원한테 운전을 시킨다고요. 자, 자동차 아직 언급하지 맙시다. 내가 뭐 인력거를 내 직원이 끌고 가요. 근데 그 인력거를 끌고 가는데 나는 뒤에 타 있는데 손님 한 명을 더 태울 수도 있는 그런 인력거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어쨌건 가요. 걔 인력거 막 끌고 가요. 근데 맨날 밤새 막 잠 2시간씩만 자고 막 물 뿌려가지고 깨워가지고 계속 그 일을 시켰다고요. 그러다가 걔가 인력거 끌고 가는데도 막 졸아가지고 앞에 있는 뭐 지나가던 뭐 무슨 교수집 딸을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때 걔는 졸았죠? 과실이 있어요. 이 인력거 끈 직원. 그죠? 걔는 잘못이 있는데 이때 얘 잘못을 그 교수집 딸이 너 끌고 간 네 잘못이네 라고만 할지 그 안에 타가지고 앉아있었던 그 사장도 뭐라 할지 이게 이거예요. 756조 사용자 책임이다. 이건 뭐냐면 딱 지금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용자 잘못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원래 2시간 자고 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 있잖아요. 그 잘못을 얘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인력거 끌었던 걔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사장의 책임으로 끌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끌 수 있다 없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 끌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 아까 얘기했듯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 또는 고용과 비슷한 관계에 있는 직원이어야 돼요. 그 앞에 그 끌고 있던 인력거래가. 그리고 그 일이 사무집행에 관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얘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집행, 총 외형일원이라고 하는데 사무집행과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 인력과 끌고 간 애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요 요건. 그 다음, 사용자의 면책 사유를 두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용자가 야, 앞에 저 규수집 딸 있잖아. 자, 야, 저 앞에 200m 앞에 항상 튀어나오는 진돗개가 있어. 걔 조심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면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사실상 무과실 책임주의에 가까워요. 거의 없어요. 면책 요건을 두고 있지만 다 준다고요. 왜? 자, 여기서 이제 시작. 왜? 얘는 인력을 끊어내 하루에 동전 몇 개, 엽전 몇 개 받는다고요. 물어줄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피해자는 교수집 딸 다리가 부러졌다고요. 그럼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 물어줄 능력이 얘한테 없고 이 사용자 얘는 돈이 많아요. 자, 그럼 얘의 책임을 끌어오기 위한 건 뭐였냐면 어쨌건 얘가 제대로 보상받으라고. 제대로 배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책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배상 자력이 얘 사장이 더 많잖아요, 돈이. 자, 이게 자동차 사고에서도 이게 나오게 돼요. 이 사용자 책임. 이해 가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 사업주가 직원을 통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직원이 과실로 사람을 쳤다고요. 이때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업무 중에 예를 들면 페인트 공장 하는 사람이 페인트야 납품 좀 해라. 야, 이거 하고. 근데 밤새면 일하다가 페인트 엄청 많은데 가다가 차 뛰어가지고 페인트에 빠져 죽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때 사용자한테 책임질 수 있다고요. 이해 가세요? 무슨 내용인지? 왜? 그 근거가 이거예요, 이거. 사용자 책임. 자, 더 디테일한 설명은 기본 강의를 참고하세요.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논조. 자, 그럼 우리가 이 외워야 될 법 조항 2개 벌써 있죠? 이거 외우세요. 책에 나와 있어요. 대체 적어놨어요. 요 정도 법 조항은 좀 외워두면 좋아요. 자, 근데 외우라고 하면 외워지나? 안 외워지지? 고의 또는 과실 있으면, 물어줘야 되네. 사용자가 지고 있는데 사용자의 그 피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고 내가 얘를 쓰고 있네. 사용자 책임. 이 요건들이 있다고. 우리 민법 강의, 민법 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논점들을 다 써가지고 일일이 여기에 말하는 고의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법, 그거 안 나와. 이거 알고만 있으란 얘기예요. 요 기준만. 자, 이거는 도급인의 책임. 이거는 이제 취급업자 할 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요거 760조. 이건 뭐예요? 공부했잖아. 공동불법행위. 이 공동불법행위는 왜 나올까요? 왜 중요할까? 자동차 사고에서의 공동불법행위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사고 나면 거의 99%가 공동불법행위예요. 왜? 들어봤을걸. 쌍방과실. 쌍방과실. 자, 과실 몇 대 몇. 이거 다 공동불법행위예요. 5대5, 7대3. 다 공동불법행위야. 과실 50% 이상만 불법행위 책임진다. 이런 내용 없어요. 과실 1만 있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공동불법행위는 요 책임 때문에.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건 뭐냐면 사고가 둘이 같이 교차로를 가다가 나는 이렇게 직진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왔어요. 촬영할 때는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하면? 다 어쨌건 이해 가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탕 부딪혔어요, 둘이. 자, 과실을 보니까 6대4. 근데 이 차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지나가서 행인을 쳤네. 이 행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두 새끼, 저 둘 다 나쁜 새끼지, 그지? 아니에요? 저 차 왜 끼어들어왔어? 너만 나쁜 놈이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해 가세요? 자, 이게 공동불법행위예요. 760조에 의한. 자, 그럼 이 피해자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가 더 나쁜 놈이니까 네가 다 줘. 이래?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 그렇다고요. 너 때문에. 야, 이거 다 네 때문이야. 둘 다 잘못했지 뭐 네 때문이야. 얘 기준에서 봐봐요. 누구 때문이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그럼 둘 다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 때문에 둘 다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봤더니 얘 잘못이 6대3조 5대5인 줄 알았더니 얘 잘못이 한 10%밖에 안 되네. 얘가 신호위반이었네. 예를 들면 얘가 신호위반이었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도 얘한테만 아니에요. 9대1 과실 10%만 있어도
얘는 양쪽에 내 손해를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과실이 10%인 애한테, 과실이 90%인 애한테 둘 다 내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대채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공동불법 행위에서 나온 얘기. 연대채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책임이 얼마 있던 간에 그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 거예요. 자, 그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데 90%인 애가 나한테는 안 청구 들어왔네? 좋아할 일이 있을까? 이 10%인 사람이 돈을 물어주고 어떻게 할까요? 돈 내놔,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니 90인데 니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게 보험회사끼리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만 이해하고 계세요. 연대채무라는 거 같이 물어줘야 되는데,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건 뭐냐면,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생겨난 연대채무예요. 부진정 연대채무가.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네 둘의 사고로 행인이 다쳤잖아요. 이 행인은 얘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얘네, 우리가 자동차로 내가 비유를 했으니까, 얘네가 이 보험을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험사끼리 뭐가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서로 네 자잘못 따져가지고 구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계산해서 나올 거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로 이해한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또 그래도 모르는 분들 온라인은 지금 찾아올 수 없으니까 오프라인은 오세요.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5분만 쉽시다.